자 이제 마음의 속 토크 콘서트의 또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종촌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자녀를 두신 김지은 학부모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별로 긴장이 전혀 안 되시는 듯한데요. 주인공인데 당연히 긴장이 되죠. 아 예. 그러네요. 뒤통수가 보이네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화면 네.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예. 아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화면빨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직접 또 자유학기제도 아이를 또 경험해 보신 네. 여러 살아있는 얘기들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예, 네. 지금 또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자유학기제 하면 제대로 알고 시작한 학부모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면서 아이가 변화되고 아이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엄마들은 기대를 하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내면서 또 제가 작년에 현장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실전에 가서 아이들 하는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의 지금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본인 얘기 하시면 되니까요. 예, 네.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불러야 되네. 예, 마이크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와 함께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김지은 학부모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네. 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냥 내년부터 하지 왜 우리 아이 때부터 이게 시작되나. 좀 가뜩이나 공부 안 하는데 올해 또 공부까지 안 하면 내년엔 또 어떻게 공부는 따라가려나 이런 걱정이 진짜 앞섰던 건 사실이고요. 또 아이들은 일단은 좋아하죠.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이 없다는 완전히 아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최고죠. 네네. 근데 제가 그때의 생각은 교실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를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앞에 계시고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그냥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니까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학업에 너무 찌들었으니까 한 학기 정도는 그냥 너네도 좀 편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저는 자유학기제를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장 지원단 다니면서 여러 학교들의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생활했던 그런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예전에 같으면 우리 맨날 하는 소리 있었잖아요. 뭐 아이들한테 그냥 밥을 해주지 말고 재료를 줘서 아이들이 해먹게 만들어줘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였는데 예전에 그냥 밥을 줬다면 지금은 아이들한테 주제를 줘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 주제를 찾아서 그거를 끝까지 어떻게 뭐 프로젝트까지 해서 결과까지 보여주는 또 아이들 스스로 찾아가게끔 해주는 약간의 학습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칠 수 있게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때문에 많이 못 읽었던 독서도 많이 할 수 있게 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자유학기제를 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아이들한테 조금 지금 이렇게 옛날에 우리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새롭게 바뀐 입시 제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 때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이는 좋아하죠. 네, 아이는 너무 좋아하죠. 원하는 걸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그런 네. 과정을 또 겪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가 춤추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거의 뭐 매일 춤을 동아리 활동 자기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자체 동아리도 만들고 밤 늦게까지 애들하고 모여서 춤 연습도 하고 안무도 짜고 했었어요. 근데 예. 꿈이 안무가였거든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저도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 니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 별로 안 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 안무가가 꿈이 아니에요.
꿈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안무가는 춤을 잘 춰서 되는 게 아니라 창작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 느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부딪히고 해봐서 아니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그때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건 정말 또 좋은 얘기네요. 네. 실례지만 어머님도 춤은 잘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이상하게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춤을 못 춰요. 알겠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이렇게. 자, 정말 현장과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김지은 어머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뭐 짧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이의 직접적인 변화를 옆에서 보신 어떤 소감이랄지 우리 아이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저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뭐를 했는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것도 내 재능인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오면 엄마 나 그거보다 이걸 더 잘하니까 나 이제 이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자체는 그럼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뭐 뭐든지 다 잘한대요 본인이. 근데 막상 이제 요번에 저희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방송 프로듀서라고 PD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이 PD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저를 써주는 PD는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 딸이 만약에 아까 말했던 안무가라면 제가 별로 춤을 못 추니까 그냥 안무가는 별로 이렇게 돈도 별로 못 벌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PD라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괜히 또 좀 방송국에 묻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딸이 PD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선생님은 너한테 그렇게 PD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컴퓨터 편집도 잘하고 애들한테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하니까 너한테 진짜 어울리는 거는 PD 같대. PD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그 아이가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땐 받아들이지 않다가 선생님 그 한마디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꿈이 PD로 변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다른 게 나오면 금방금방 바뀌었는데 이제 그 꿈이 어느 정도 확고히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기 혼자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어느 대학에 신문방송학과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여기는 연예인 누가 졸업했다는데 엄마 나 여기 갈까요? 그럼 선배되잖아요. 막 후배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이학기제를 겪으면서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의 특색을 또 그의 장기를 파악해 주시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는 또 엄마랑 의논을 해가면서 그 꿈을 같이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보통 엄마들은 큰애한테 기대가 크잖아요. 만약 내 꿈을 얘가 다 이뤄줄 것처럼 뭐 옷도 위아래는 색깔을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되고 길은 이렇게 똑바로 뭐 어떠한 뭐 법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음료수 하나도 흘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키우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넌 뭐 의사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꿈도 주입식으로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꿈을 진로를 적어내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엄마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아이한테 제가 어떠한 꿈을 생각하고 그 아이 꿈을 키울 수 있게 키웠어야 되는데 제 위주로 키우고 이제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갈 거라는 그런 이제 지금 현실과 다른 그런 현실로 그냥 과외만 시키고 학원 빠지면 혼내고 막 이런 식으로만 키운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고등학교 가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사실 막막한 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얘를 그려 나가야 대학 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둘째 같은 경우는 벌써 선생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죠. 사실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 되면 얘는 당당하게 나는 PD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거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는 그 아이들한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뭐라 터닝 포인트 뭐 이런 거 자기들의 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와 둘째 그런 다른 모습만 봐도 이 네. 자유학기제의 어떤 영향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자유학기제 겪고 나니까 더 열심히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또 보셨다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시험을 학교에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는 정말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작년에 진짜 실컷 놀았으니까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게. 목표를 전교 1등 한번 해볼게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전교 1등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 과정인데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놀았다. 이제 자기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죠. 나 이제 하면 될 것 같은. 솔직히 전교 1등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할 것 같은 그런 자기의 그 무한한 에너지 그런 거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겪으면서 성적이 떨어질 거는 2학년 때 어차피 저희 아이만 자유학기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걔네들도 놀면 같이 놀겠죠. 그렇죠? 저희 아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짜 최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손해 보는 그런 학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학년 때 올라가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더 불태우기 위해서는 정말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좀 농담삼아 뭐 대학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 그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중학교 때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